물리학을 사랑하는 학부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재밌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하들이 어떻게 춤을 추는지 그 정전기적 평형과 가우스 법칙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잡한 수식 이전에 아주 직관적이고 소름 돋는 역사적인 실험들부터 볼 거거든요. 이 매력적인 보이지 않는 힘의 세계,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다룰 내용들입니다. 정전기적 평형, 위대한 실험들, 반대 가르프 발전기, 전기 손속, 그리고 대망의 가우스 법칙까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흐름이 기가 막힙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물리 현상에서 출발해서 그걸 완벽하게 증명하는 가우스의 우아한 수학으로 끝나는 아주 완벽하게 순환하는 하나의 사이클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정전기적 평형의 원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수히 많은 전하들을 외부 간섭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놔두면 대체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고 안정을 찾을까요? 흔히들 뇌우가 몰아치고 번개칠 때 자동차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거 고무 타이어가 전기를 막아줘서 그런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꽤 계신데, 사실 이거 완전 오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번개가 하늘에서 땅까지 수킬로미터 공기를 뚫고 내리꽂히는데 겨우 몇 센티미터짜리 고무 타이어가 그 엄청난 에너지를 막는다? 절대 불가능하죠. 진짜 이유는 바로 자동차의 금속 뼈대 자체가 거대한 패러데이 세장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금속 도체에 번개가 쾅 치잖아요? 그러면 그 엄청난 전하들이 전부 자동차의 바깥쪽 금속 껍질, 즉 표면으로만 쫙 퍼집니다. 차 안쪽으로는 절대 단 1도 안 들어와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고립된 도체에 대해 알아야 할 첫 번째 핵심 룰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구리 같은 훌륭한 금속 도체 안을 들여다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그 안에는 맘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전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얘네들이 처음엔 막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결국엔 서로 밀어내면서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 완벽한 밸런스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 궁극의 평온한 상태를 바로 정전기적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고립된 도체는 자연계의 4가지 절대적인 룰을 따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4가지 성질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후반부에 우리가 이 룰들이 왜 무조건 참일 수밖에 없는지 고급 수학으로 직접 다 증명해낼 거거든요.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첫째, 도체 내부 전기장은 0이다. 둘째, 남는 잉여 전하는 무조건 표면에만 몰린다. 셋째, 표면 밖 전기장은 표면과 항상 수직이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진짜 재밌는데 전하는 뾰족한 곳에 엄청나게 몰린다는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걸로 피레침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당시에 유럽 과학자들이 신대륙 미국에서 온 발명품이라고 인정하기 싫어서 유치하게도 자기들 피레침 끝은 일부러 뭉툭하게 깎아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웃기지 않나요? 자, 두 번째 파트. 위대한 물리학 실험들입니다. 옛날엔 지금 같은 최첨단 관측 장비도 없었는데 천재 물리학자들은 도대체 이 눈에 안 보이는 규칙들을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실험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그 유명한 마이클 패러데이의 얼음통 실험입니다. 패러데이가 속이 빈 금속 통에다가 전하를 듬뿍 묻힌 금속구를 실크실에 매달아서 쏙 넣었어요. 그리고 구가 통 안쪽 벽에 닿는 바로 그 순간 구에 있던 잉여 전하가 전부 말 그대로 남김없이 얼음통의 바깥쪽 표면으로 싹 이동해버린 겁니다. 꺼내서 확인해보니 구는 완전 텅 비어 있었죠. 전하는 무조건 도체 외부에만 존재한다는 걸 이렇게 심플하게 증명해버린 겁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로버트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이죠. 이건 발상 자체가 예술입니다. 아주 미세한 기름방울을 떨어뜨려 놓고 아래로 당기는 중력이랑 공기 저항을 위로 쏴주는 전기장 힘이랑 기가 막히게 세팅해서 딱 맞춘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미시적인 전기력을 중력을 이용해서 허공에 둥둥 띄우고 거시적으로 관찰해낸 거죠. 수도 없이 관찰한 끝에 밀리컨이 찾아낸 마법의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모든 기름방울의 전하량이 딱 이 숫자의 정수배로만 떨어졌던 거예요. 전하라는 게 물처럼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이렇게 덩어리로 쪼개진 양자화된 입자라는 걸 역사상 처음으로 결정적으로 증명해낸 거죠. 이걸로 192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완전 받을만 했죠? 이제 세 번째 파트, 반대 가르프 발전기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이 원리들이 현실 공학에선 어떻게 쓰일까요? 1929년에 로버트 반대 가르프라는 분이 이 정전기 원리들을 싹 다 긁어 모아서 엄청난 입자가속 기계를 하나 만듭니다.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아래 모터가 벨트를 돌려서 전하를 위로 막 실어 올립니다. 그런 다음 뾰족한 바늘을 통해서 전하를 둥근 돔 안쪽에다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본 패러데이 원리가 또 등장합니다. 돔 내부는 전기장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쪽 표면에 전하가 미어터지게 쌓여 있어도 벨트는 안쪽에서 계속 전하를 토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한정 쌓이다가 전기장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콱강 하면서 주변 공기를 이온화시키고 엄청난 인공 번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들이었잖아요. 네 번째 파트, 전기선속부터는 수학적 추상화로 넘어가 볼게요. 도대체 우리는 이 눈에 안 보이는 전기장을 어떻게 숫자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 전기선속, 플럭스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흐르는 강물에 그물을 던져서 물을 얼마나 건져 올리는지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물 대신에 눈에 안 보이는 전기력선들이 우리가 상상으로 만든 어떤 특정한 면적을 얼마나 많이 뚫고 지나가는지를 세워보는 겁니다. 공식을 보면 파이 2a는 2a 코사인 세타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킬링 포인트가 바로 저 각도입니다. 흐르는 물에 그물을 수직으로 딱 버티고서야 물을 제일 많이 잡겠죠? 표면이 전기장과 완벽하게 수직일 때 선속을 최대로 포획합니다. 반대로 면적이 물결이랑 나란하게 누워버리면 뚫고 지나가는 선이 없으니까 선속은 완전히 0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다섯 번째 파트, 가우스 법칙과 보이지 않는 힘. 오늘 내용의 완전 하이라이트입니다. 앞에서 본 물리적인 규칙들과 방금 배운 선속의 수학이 만나서 물리학 역사상 가장 우아하다고 평가받는 방정식이 탄생하는 순간이죠. 이게 바로 그 위대한 가우스 법칙입니다.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3차원 공간을 가상으로 꽁꽁 싸맸을 때 그 닫힌 껍질을 빠져나가는 전기선속의 총합은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알짜 전하량, 즉 Q 인사이드를 진공의 유전율로 나눈 값이랑 무조건 똑같다는 겁니다. 껍질 모양이 반듯하든 찌그러진 감자 모양이든 아무 상관없이 결과가 동일해요. 근데 여기서 딴지 하나 걸어볼게요. 아니, 감자 모양에도 다 적용된다면서 굳이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우스 표면이라는 가상의 반듯한 모양들을 상상해서 계산하는 걸까요? 사실 거기엔 진짜 얄미울 정도로 똑똑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대칭에 있습니다. 이 가상의 거품들을 대칭에 맞게 찰떡같이 씌워주면 그 표면 어디서나 전기장 2의 크기가 완전 일정해지거든요. 그럼 복잡한 적분 기호 밖으로 전기장 2를 그냥 쏙 뽑아낼 수 있어요. 쿨렁의 법칙 쓸 때마다 그 거리의 역제곱으로 나누고 하던 그 끔찍하고 복잡한 계산들 아시죠? 이 똑똑한 가우스 표면 하나면 그 지옥 같은 계산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로 증명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균일한 전기장 안에 텅 빈 정육면체 상자를 놨다고 쳐볼게요. 상자 안에 전하가 전혀 없죠? Q 인사이드는 0입니다. 그럼 가우스 법칙에 따라서 알짜 선속도 0이어야 해요. 실제로 볼까요? 왼쪽 면으로 뚫고 들어온 전기 선속은 반대쪽 오른쪽 면으로 고스란히 다 빠져나갑니다. 들어온 거랑 나간 거랑 똑같으니까 전체를 합친 알짜 선속은 완벽하게 0, 맞죠? 자, 그리고 이게 오늘 여정의 진정한 절정입니다. 제일 처음에 배웠던 도체 내부 전기장은 0이다라는 룰. 기억나시죠? 그걸 가우스 법칙으로 끝장내보겠습니다. 도체 내부, 금속 두께 안에다가 가우스 구를 하나 쓱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잉여 전하들은 다 표면으로 쫓겨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체 안에 그린 표면 속에는 갇힌 전하가 아예 없습니다. Q 인사이드가 0이니까 수학적 결론에 따라 내부 전기장 2도 필연적으로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의 물리법칙이 수학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딱 떨어지다니 진짜 짜릿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달려온 길을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번개칠 때 자동차 안이 왜 안전했는지, 반대가르프 발전기에서 어떻게 스파크가 튀는지, 그리고 밀리컨의 기름방울이 어떻게 허공에 떠 있었는지. 겉보기엔 다 다른 현상들 같지만 결국 파고 들어가면 이 Q인사이드가 0이면 E가 0이다라는 가우스 법칙의 우아함, 그리고 전하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확고한 수학적 진리 하나로 싹 다 연결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여정을 마무리하고 싶네요. 폭풍우 칠 때 번쩍이는 무시무시한 번개나 스파크, 그거 절대 혼란스러운 난동이 아닙니다. 그 혼돈의 이면에는 가우스 법칙이 보여주는 완벽하고 우아한 수학적 대칭이 숨쉬고 있어요. 학부생 여러분, 오늘 이 혼돈 속의 완벽한 룰을 확인하셨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우주의 또 다른 수많은 비밀들, 과연 어떤 아름다운 수학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을지 가슴이 뛰지 않나요?